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습니다. 혼자 있어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옆에 누군가 있길 원한다면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를 만나 같이 살면 해결됩니다. 예쁘고 멋지고 착한 사람이라는 조건을 걸고 사람을 찾으니 옆에 누군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쉽지 않다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본인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에 외로운 것입니다. 당장 문 하나만 열어도 많은 사람이 존재하고 살고 있는 집에서 벽만 건너면 사람이 있습니다. 외롭다는 마음은 결국 내 마음, 내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상을 짓지 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컵, 뚜껑, 수건이 있습니다. 뚜껑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뚜껑은 평평한 수건보다 높이가 높고 물컵보다는 높이가 낮습니다. 그렇다면 뚜껑은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뚜껑은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닙니다. 무언가와 비교했기에 낮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물컵을 낮다고 인식한 것입니다. 낮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작용에 의해 일어난 것이죠. 높다, 낮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크다, 작다, 빠르다, 늦다. 이런 것들을 만가지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존재 그 자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일체의 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 달린 것이고 저러한 인식 역시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뚜껑을 물컵과 비교해 계속 낮다고 생각하게 되면 뚜껑 자체가 원래 낮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뚜껑 자체가 낮고 문제가 있는 사물이라고 느껴집니다. 내 주관이 어느새 객관이 되어버렸고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상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입니다. 내 윤리관과 내 도덕관을 기준으로 나쁜 것, 내 인식과 내 느낌이 나쁜 것이지 저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붉은 안경을 낀 사람이 하얀 벽을 보면 붉다고 느끼고 파란 안경을 낀 사람이 하얀 벽을 보면 파랗다고 느낍니다. 같은 벽을 보고 느끼는 것이 다르니 두 사람이 논쟁을 하게 되죠. 이럴 때 내 눈에 빨갛게 보인다, 내 눈에 파랗게 보인다고 얘기하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답을 찾게 됩니다. 생각하다 보면 색이 다른 안경을 썼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견해도 다를 수 있습니다. 관점 역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갈등이 안 됩니다. 안경 색깔이 다르구나 그저 인정하면 됩니다. 주관을 객관화시키는 순간, 즉 상을 짓는 순간 내가 옳리, 네가 옳리 논쟁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상을 짓지 말아야 하고 상을 지었다면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이구나, 내 믿음이구나 인정하면 해결됩니다. 똑같은 음식이더라도 입맛에 따라 느끼는 바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어떤 사람은 맛없다고 하게 되죠.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저 사람의 인식과 느낌을 그저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가 계속 외롭다고 느껴 상을 지으니 마음에서 만들어진 괴로움과 감정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스스로 답을 찾아보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펴보세요. 마음은 관점을 바꾸면 저절로 편해집니다. 저는 자존감이 무척 낮습니다. 자기 비하가 심하고 말투는 항상 부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을 다시 찾고 싶습니다. 먼저 병원에 다니고 있다면 치료를 꾸준히 받으십시오. 다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 치료를 받고 낫게 되면 걸을 수 있습니다. 정신도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정신력이 약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되 그것을 한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면 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지 마십시오. 늘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과 비교해서 공부 못한다. 말 잘하는 사람과 비교해서 말 못한다. 달리기 잘하는 사람과 비교해서 달리기 못한다. 키 큰 사람과 비교해서 키가 작다고 말합니다. 늘 더 나은 사람하고만 비교하는 것이죠. 돌아보면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훨씬 많은데도 높은 곳을 보고 욕심을 내니 자기가 부족하다 느끼고 자기 비하를 하게 됩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봉사를 실천해 보세요. 주말에 장애인 시설에 가 봉사해 보면 본인이 건강한 것만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노인 요양원에 가 봉사를 실천해도 내 손으로 밥 먹는 것이 엄청난 복이다. 내 스스로 잘 걷는 것이 엄청난 복이다라고 느낄 겁니다. 이로 인해 자기 긍정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봉사를 실천하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육체적 활동을 많이 하고 단순한 삶을 만드세요. 절을 하거나 많이 걷거나 집에서 도구 없이 청소하는 등 육체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몸을 많이 움직이면 몸이 피곤해지고 잠을 푹 자게 됩니다. 밖에 나가 운동할 조건이 안 되면 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300배 정도 절을 하면 몸에서 땀이 나고 육체적 건강이 좋아집니다. 또 삶을 단순화하세요.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은 좋은 담배에 관심이 없고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어떤 술이 좋은지 관심 없습니다. 보석 장식을 안 하는 사람은 보석이 비싼지 관심이 없고 화장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화장품이 좋은지 나쁜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들을 놓아버리면 됩니다. 신경이 쇠약한 사람들은 절에와 나무를 하고 불을 떼고 암자 생활을 하면 낫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활을 단순하게 만들면 치료에 빠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늘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잘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을 고치고 싶은데 제 스스로 온전히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토끼는 자립해서 살아갈까요?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까요? 노루와 바퀴벌레는 어떨까요? 모두 자립해서 살아갑니다. 본인은 토끼, 노루, 바퀴벌레보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자립을 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본인은 지금도 그대로 완전한 존재이며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욕심의 기준을 놓고 보니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이죠. 토끼가 호랑이에게 이기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자립이 힘듭니다. 부족하지 않지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에게 이기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미 본인은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이며 이미 자립된 존재입니다. 욕심이 들어 괴로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면 괴로움은 필수로 따라오는 것이므로 괴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기 싫으면 욕심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웃고 싶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자전거 타는 방법을 배울 때까지 10번 넘어져야 하는데 2번만 넘어지고 난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노력 없이 무조건 잘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본인이 잘하고 싶은 것은 이해하지만
세상은 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돈이 많아야 하고, 출세해야 하고, 운동을 잘 해야 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잘 안 된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무언가가 잘 안 되면 더 잘하면 되고, 그래도 잘 안 되면 포기하면 되고, 포기가 안 된다면 또 도전하면 됩니다.